상급 네 번째 시간입니다. 거울경. 마칠 경자와 쇠 금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거울이라는 뜻이죠. 잘 보이는 명경. 그리고 거울대. 그래서 거울 경자입니다. 거울 경. 이거는 이제 붓수라고 하는 것은 바탕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울은 쇠를 가지고 거울로 되었다. 쇠는 거울을 만드는 그 바탕이다. 이런 뜻에서 붓수는 가장 바탕을 이루는 그 기둥, 별이 이런 뜻에서 부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금은 마치다 경은 설립 노래를 했죠. 이 사람이 노래를 했는데 끝까지 잘 마쳤다. 그래서 마치다 경. 그래서 거울경이라는 소리가 나고요. 거울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경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 땅을 여기 마치다, 마침내 경일이 있는데 흑토자와 마침내 경이 합쳐진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획하다라는 데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지경경이라고도 하고요. 지경이라고 하는 경계를 땅을 이렇게 맞춰서 여기서부터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것을 말하고요. 또 환경도 여기서부터는 이런 환경, 여기 이런 환경 할 때 쓰기 때문에 지경경이라는 이런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경계할 경자예요. 우리가 경계를 한다는 것은 조심하다, 또 깨우치게 한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공경화, 여기 공경할 공자예요.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이제 이렇게 술을 두 손으로 잡고 공부를 가르쳐 준 선생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술을 바치던 그때 사은회 이런 때처럼 1년을 공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술을 바칠 때 우리는 공경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가 공경할 경이에요. 공경할 경. 근데 이 공경하는 사람의 말씀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좀 생각하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기 싫어도 그것을 안 하면 안 되지.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했는데 경계하다라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도 그거를 해야 돼요. 거기 가지 말라고 했으면 거기 가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고 생각하다 보면 깨우침을 갖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경계할 경은 이렇게 깨우치고 조심하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호, 안전하게 조심하게 하는 거죠. 경찰 경호. 여기에서는 안전한 그런 의미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방개예요. 북방개. 여기에서는 이렇게 발걸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화살, 그 화살로 길이를 재었다 이런 뜻이에요. 헤아린다. 그러니까 헤아릴 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어디에 씁니까? 시간을 때를 나타내는 데 써요. 육식갑자 이런 데서 때를 나타내는 글자로 씁니다. 열째 번째 개예요. 이것은 어떤 뜻으로 원래 글자는 헤아린다는 거예요. 화살로, 발걸음으로 뭔가를 잰다, 길이를 잰다 할 때 이렇게 계량한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뭔가를 잰다란 뜻이에요. 계량기, 이때 이 괴자를 씁니다. 열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세상을 내가 보았어. 이런 뜻이죠. 여기는 지금 문이에요. 그리고 가르칠 교자예요. 회초리. 그렇죠? 채찍질을 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열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공부를 하고 그랬더니 내가 공부의 문에 들어섰다. 공부에 들어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해서 내가 이 공부의 문에 들어섰다. 이 글자가 바로 열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한자를 잘하네. 그쪽으로 내 그 뜻을 펼쳐야 되겠다. 내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개발이고요.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내가 가서 보았다는 뜻이죠. 시니까 가서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의 타이름을 받아서 어떤 세상을 열고 들어갔다. 그 세상을 보았다. 그리고 내 뜻을 펼치게 되었다.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연다 개예요. 맺을 개입니다. 맺을 개. 계약을 하는 거죠. 판지에 커다란 판지. 이건 의미적으로 뭐 판지가 크다기보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죠. 야, 판지에 크게 새긴 증표를 이제 너랑 나랑 딱 가져요. 반을 잘라서 이거는 그 증명되는 거잖아요. 칼로 잘라서 한쪽씩 갖는 거예요. 약속을 하듯이 우리가 손에 지장을 팍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도장을 찍어서 우리는 이것을 서로 나누어 갖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수 지장을 찍고 이것을 나누어 가져요. 왜? 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맺는다, 계약한다, 약속을 맺는다. 그 다음에 계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맺게 되었다. 어떤 그 때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하게 되었다. 계기가라고 하는데 씁니다. 개수나무 개예요. 상상 속에 있는 나무인데 굉장히 이쁜가 보죠? 달에 있는 그 옥으로 만든 나무란 뜻이에요. 이게 옥이라고 하는 건데요. 흙토가 2개 모인 거예요. 흙토가 2개 모였는데 흙을 단단히 밟고 또 밟으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를 막 튼튼하게 또 받고 다듬었어. 근데 그게 옥처럼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무라는 때 그런 나무라고 해서 개수나무 개 월계관 할 때도 이 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형틀계를 하기 전에 경계할 계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은 들공이에요. 들공. 창과예요. 이 들공은 왜 목에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딱 목을 채워놓는 것을 그런 형틀을 말하는 거거든요. 들공. 그리고 창과. 이것이 합쳐진 글자로 두 손으로 창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지키고 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 그래서 경계할 개예요. 경계할 개. 훈계도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침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할 개자입니다. 들공과 창과라고 했어요. 그것을 들고 그리고 경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도망가는지 잘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개라고 했는데 이 경계하는 나무예요. 경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나무. 이런 것을 우리는 기구라고 해. 모든 기계라고 생각하면 하면 돼요. 그런 어떤 도구로 쓰이는 것들을 우리는 형틀도 그렇고요. 또 뭐 배틀도 그렇고요. 이렇게 모든 것의 총칭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형틀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기계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야, 개, 그렇죠? 형틀, 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야, 나무에다가 경계할 개자를 보겠습니다. 우선 창과자를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들공을 그리고 마저 끝냅니다. 그러면 형틀, 개, 요즘에는 모든 기구의 총칭으로 쓰이는 기계개가 됩니다. 이어말 개예요. 이을개, 계속. 여기는 실사가 되고 이건 삐침별이에요. 삐침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삐쳤으니까. 그런데 소리는 삐침 별로 소리가 납니다. 삐침별이 합쳐진 글자로 실이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본떠서 있다, 연결하다라는 거예요. 연결하다. 그러니까 그 어디서부터 큰 회사들이 줄줄줄줄 다른 여러 가지 회사를 있고 그 회사 밑에 또 다 어떤 회사가 있고 그것이 계열이고요. 그것이 바로 체계예요. 포함과 그 다음에 그거의 속함을 계속 이어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체계 또는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어멜 개, 이어멜 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